무형문화재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화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1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5개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전수하고 있는 황길범 선생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인천 무형문화재 제12호 강화 용두레질 소리 예능보유자 황길범입니다. 예능보유자는 요새 이제 명칭이 문화재청 법령회에서 인간문화재라는 말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문화재 예능보유자 황길범입니다. 네. 강화 용두레질 소리는 일단 맨 처음엔 물 푸는 소리였어요. 그냥 물 퍼올리는, 밑에 눈에서 위에 눈으로 물 퍼올리는 용두레라고 하는, 저기 뒤에 보이는 그 용두레라고 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밑에 눈에서 위에 눈으로 퍼올리는 그런 것인데, 그 물 푸는 노래죠. 과거 강화도는 오랜 간척 사업으로 확충된 농경지와 농농사에 적합한 기후 덕분에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까지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만큼 농업 중심의 지역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데서 시작된 것이 강화 용두레질 소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강화 용두레질 소리는 언제부터 민속예술로 거듭났을까요? 민속예술로 거듭났냐면, 강화가 19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고, 그 전에 경기도에서 도대회를 열 때 강화에서 이 용두레질 놀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더랬어요. 그러다가 용두레질 노래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용두레질 노래를 가지고 80년대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그해 대통령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용두레질 노래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어받았는데, 민요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악 소리도 있잖아요. 12가락 농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8년도 7월 15일 날 제가 문화재 심사를 받고 2009년도에 다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면서 용두레질 소리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죠. 과거 용두레질 노래로 불렸던 강화 용두레질 소리는 강화도에서 전승되는 농요와 12가락으로 구성된 파종 농악과 함께 엮이면서 노래와 농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날 용두레질 소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두레질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경기도대회에서 맨 처음 물 푸는 노래로 됐다가 경기도대회에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해갖고 와서 전국에 알려지고, 또 저희한테 이어받아 왔다가 저희가 또 농악이 들어가면서 용두레질 소리로 이렇게 거듭났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황길범 선생님은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동영상을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에서 인천광역시 대표로 선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화 용두레질 소리의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황길범 선생님. 황길범 선생님과 강화 용두레질 소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전수받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초등학교 애들, 또 미취학 애들에게 이제 한글을 띄게 하고 그러는 학습지 사업을 했어요. 강화에서 학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3교면 전 강화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화를 구석구석이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강화를 좀 사랑하게.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강화읍의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걸 나이 연세 드신 분, 아래 오래된 연세 드신 분이 지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그래서 그 전통 문화를 그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강습을 열었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배우다가 이것을 조직화하고 정리화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13교면을 다니면서 제가 다 정리하고 영상을 담고 또 기록화하고, 그래서 12가락 12차라고 하는 12가락 농악을 우리가 정리해서 후대에다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죠. 네. 전통문화 교육 강습을 듣고 오늘날 후손들에게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12가락 농악을 정리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황길범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은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전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추억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연을 할 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정신을 후대에다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정신에서 보면 1986년도에 일반부가 나와서 대통령상 받고 큰 대회에 나가서 그 한국민속예술제도 지금은 그 당시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였는데 지금은 한국민속예술제로 바뀌었어요.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 대표로 또 나가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일반부가 대통령을 받아왔는데 그게 1986년도예요. 그게 30년 후에 2016년도 10월 14일 날 청소년부 학생들이 나가서 또 대통령상을 또 받았어요. 그때 제가 관여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감격이 우리만이 가질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전강화 군민들하고 군수님들, 의장님들, 뭐 시의원들 다 모아놓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자축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2가락 운맞춤을 농악놀이를 했는데 그때 했던 그 농악놀이의 감격이 그때 뭐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았다. 또 그 문자도 오고 전화도 해주고 또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좋았던 것이.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남고 그것이 또 30년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대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지금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문화를 다시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과 후손들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문화를 기억해 준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전수하면서 선생님께서 느낀 강화 용두레질 소리의 매력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농자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자천하지 대본은 결국 농사를 지면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는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현 사회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이기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고지신, 뭐 이런 법고창신 이런 거죠. 옛날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귀중한 그런 협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매력 있는 강화 용두레질 소리지만 명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선 돈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 현사에서 제일 필요로는 뭐 재정적인 면이 없고 그냥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꼭 군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군대 가는 심정으로 하나의 의무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신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후대에게 이렇게 넘겨야 되겠다. 이어서 전통을 좀 확립하고 전통의 모습을 계속 이어지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 2021년 4월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는 149개 종목이 있습니다. 흔히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는 175명, 그 밑단계로 전승교육사는 253명, 이수자는 6,608명이지만 사회적 외면과 정부의 부족한 지원,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승을 할 때, 배우려고 하고 이어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 윗대 분들, 그 당시에 저보다 한 10년 내지 20년 위에 분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엔 50살, 60살이야. 근데 그분들이 이어받지를 못하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이어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젠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되잖아. 또 문제는 이제 강화 내에 이것이 이제 6만 9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럼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행사에 나가려고 뭘 하려다 보면 사람을 모아야 이게 또 움직여지니까 사람을 모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사람을 모으더라도 좋아만 해서 되냐고. 실제로 강화군은 2021년 9월 기준 69,324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23,52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젊은 사람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지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황길범 선생님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오늘날 제자 양성 교육과 지속적인 공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항상 삶이라는 건 도전적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달라야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그 산다는 의미, 산다는 그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새로운 것을 할 때거든요. 이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열도가락농악이라든가 용두레질 소리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가락을 같은 음악을 하지만 장소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지고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래서 오늘은 어떨까? 기대가 있고 항상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느낌이 끝나거나 나을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하구의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생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자생력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 많은 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하나의 붐으로 또는 하나의 정신과 철학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것은 꼭 누구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뭐 국어를 배우고 또 뭐 구구단을 외우고 이렇게 하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화에 있는 분들은 이런 12가락을 배워야 된다.
또 익혀가지고 강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행동하면 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에요. 계속 바꾸나.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라든가 또는 공연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이든가 자꾸 우리의 장단과 가락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예. 강화 용두레질 소리를 조사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수자가 없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